안녕하세요. 행복한 배짱이 소피아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어피니티 포토 입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어피니티 포토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 이전에 사진 편집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 이 비디오는 딱 여러분을 위한 비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될 이미지는 무료 스톡 이미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이미지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 어피니티 포토에서 사진을 어떻게 불러올까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클릭하시고 스크롤 다운해서 오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불러오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진을 동시에 불러오고 싶은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다른 사진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진을 선택했으니 오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사진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탭에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작업 영역, 기본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왼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콘들이 있죠? 우리가 사진을 편집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툴박스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구를 선택하면 그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아이들은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에는 여러 가지 패널이 있는데요. 히스토그램 패널, 컬러 패널, 그리고 어저스먼트, 레이어 패널. 여기에 있는 자주 사용하는 패널 몇 가지,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도구 몇 가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만약 패널 몇 가지를 추가하시거나 제거하시고 싶을 때에는 상단 메뉴바로 올라가셔서 뷰를 클릭하시고 스튜디오까지 스크롤 다운해서 내려오시면 옆에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널들을 클릭하시면 스튜디오 창에 나타나는 패널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튜디오 패널 세팅을 어피니티 포토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리셋하시고 싶으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리셋 스튜디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왼쪽 상단에 보면 예쁘게 생긴 몇 가지 아이콘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퍼소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포토 퍼소나, 우리가 사진 편집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리퀴파이 퍼소나, 그리고 디벨롭 퍼소나, 톤 매핑 퍼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퍼트 퍼소나. 그렇다면 퍼소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퍼소나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리퀴파이 퍼소나를 클릭해보면 왼쪽 툴박스에 도구들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스튜디오 패널도 마찬가지로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포트 퍼소나에 가니 또 다른 종류의 툴박스와 패널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말인즉슨, 즉 현재 어느 퍼소나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사진을 편집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과 패널들이 배치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각각의 퍼소나는 다른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입문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 사진 잘라내기입니다. 영어로 크로핑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진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크로핑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왼쪽 툴박스에 있는 크롭 툴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C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롭 툴이 적용되면 가로, 세로로 영역을 움직이면서 원하는 크기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Apply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피니티 포토에서 잘라내기의 장점 중 하나는 원본 사진이 그대로 어피니티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너무 사진이 많이 잘렸다고 느껴지시면 다시 잘라내기 툴을 선택하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영역을 넓히면 넓어진 부분만큼 잘렸던 부분이 다시 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어피니티 크롭의 또 다른 장점은 손쉽게 삐뚤어진 사진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사진에 다시 잘라내기 크롭 툴을 적용하고 상단 옵션 바에 나타난 스트레이튼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하고 드롭하면 이렇게 기준점에 맞춰서 사진이 바로 잡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쉽죠?
만약 사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에는 다시 크롭 툴을 적용하고 마우스를 사진 코너로 가지고 가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이 나타나면 클릭하셔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사진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주 많이 쓰이는 기능이죠. 원치 않은 장애물 제거하기, 그리고 피부 보정하기.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원본 사진을 복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옆에 스튜디오, 레이어 패널에 가서 백그라운드 사진을 선택하고 맥에서는 커맨드 J,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J를 눌려서 사진을 복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사된 사진 하나가 레이어 탭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복사해서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원본의 이미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진 편집 시 원본의 사진은 터치하지 않고 복사된 이미지에 이것저것 에디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복사된 사진에서 방해물을 본격적으로 제거해 봅시다.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페인팅 브러쉬를 사용할 것인데요. 그럼 툴박스에서 사용할 도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툴박스에서 밴드 아이콘을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옆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페인팅 브러쉬 툴을 선택해 주세요. 인페인팅은 스마트 컨텐트 리무버인데요. 그 말은 똑똑한 어피니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방해물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에서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브러쉬로 페인팅만 해주면 됩니다. 예제 사진에서 저는 앞에 있는 막대기를 제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페인팅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우리의 똑똑한 어피니티가 이렇게 알아서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나쁘진 않죠? 장애물을 제거하기 전에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복사본 사진의 레이어에 체크박스를 체크했다 안 했다 하면 원본 사진과 수정된 사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진에서는 인페인팅 브러쉬를 사용해서 잡티 없애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보정의 필수 과정이죠? 먼저 이전 예제처럼 커맨드 J, 컨트롤 J를 눌려서 복사본 사진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잡티 제거를 위해서 사진에서 잡티가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뷰에 가서 줌인 확대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쇼트컷으로 커맨드 또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서 사진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밴드 아이콘을 클릭, 인페인팅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하드니스를 100%로 바꿔줍니다. 브러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에 상단 메뉴에서 너비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브러쉬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쇼트컷으로 키보드에서 equal 사인 밑에 브래킷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점들의 크기가 작으니까 저는 일단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잡티를 지워줍니다. 그럼 다시 원본 사진과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엄청난 변화죠.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다섯 번째, Adjustment Layer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Adjustment Layer란 무엇일까요? 레이어는 한국말로 층, 겹이라는 뜻이죠. 즉 보정층입니다. Adjustment Layer는 색상 보정을 할 때 쓰이는 원본 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색상 보정 시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되 그 위에 있는 Adjustment Layer에 색상 보정을 하면서 사진을 편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Adjustment Layer를 어떻게 원본 사진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 동그라미 아이콘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Adjustment라고 나오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본 사진에 추가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Adjustment Layer들이 쭉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시로 블랙 앤 화이트 Adjustment Layer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적용된과 동시에 사진이 자동으로 흑백 사진으로 변하고 옆에는 조정 슬라이드 바들이 팝업 창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난 조정 슬라이드 바는 원본에서의 특정 색상의 밝기를 조절하여 그 밝기를 흑백 사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꽃잎이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바를 왼쪽으로 옮기면 흑백 사진에서 꽃잎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꽃잎이 밝아집니다. 보정층, Adjustment Layer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보정층을 사용할 때 보정층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정층은 그 밑에 있는 사진에만 적용되고 그 위에 있는 사진에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즉 여기에서 보면 흑백 레이어 보정층이 사진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만약 흑백 보정층이 이렇게 사진 밑으로 내려가면 흑백 레이어는 더 이상 사진에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된 레이어를 삭제하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보정층을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보정층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다음으로는 Bright and Contrast 보정층을 사진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Bright는 사진의 전체 밝기를, Contrast는 색상의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저는 밝기를 약간 늘리고 대비를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창을 끄고 체크박스를 체크, 언체크 하면서 원본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다시 팝업 창을 켜고 싶으면 블랙 앤 화이트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 조정 슬라이드 바가 나타나면 수치를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팝업 창을 끄고 이번에는 HSL 보정층을 추가하겠습니다. HSL 보정층을 통해서 색상의 채도, Saturation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조정 슬라이드 바를 보면 Saturation Shift가 보이죠? 왼쪽으로 가면 채도가 빠져서 흑백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가 증가하여 과장된 색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보정층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정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6번째, 마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란 무엇일까요? 마스크는 레이어의 부분을 보여주고 숨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무래도 마스크는 예제를 통해 보여주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본 국기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진 밑에 마스크 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는 가상의 투명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을 감싸고 원본의 이미지를 보호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돕는 투명 비닐요.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마스크 레이어를 클릭해 줍니다.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하셔야 돼요. 바깥쪽에 클릭하면 마스크 레이어뿐만 아니라 전체 이미지까지 다 같이 포함돼서 선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마스크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마스크 레이어만 선택하고 왼쪽 툴박스에서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하얀색, 검정색, 동그라미 2개가 보이는데요. 하얀색은 white mask, 그리고 검정색은 black mask를 의미합니다. white mask는 visible layer, 즉 페인트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을 보여주고요. black mask는 invisible layer, 즉 페인트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을 사라지게 합니다. 먼저 블랙 마스크부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고 브러쉬를 사진으로 가지고 와서 클릭하고 선을 쭉 그어 보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 즉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이 사라졌죠? 이번에는 화이트 마스크를 적용해 볼게요. 다시 블랙 앤 화이트 동그라미로 돌아와서 하얀색 동그라미를 클릭, 화이트 마스크를 적용하고요. 블랙 마스크로 지워진 부분을 화이트 마스크가 적용된 페인트 브러쉬로 다시 칠해줍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브러쉬를 움직이면서 화이트 마스크를 적용하면 페인트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에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레이어들처럼 마스크 레이어도 체크박스를 통해서 원본과 레이어가 적용된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그럼 밑에 적용된 마스크를 휴지통에 버리고 이번에는 마스크가 Adjustment Layer, 보정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justment 아이콘을 클릭하고 Black and White 보정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Adjustment Layer 보정층의 장점 중 하나는 마스크의 기능이 보정층 내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따로 마스크 레이어를 적용할 필요 없이 바로 마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저스먼트 레이어 해당 보정층을 선택하고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 블랙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블랙 마스크가 적용된 페인트 브러쉬를 블랙 앤 화이트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칠하면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의 흑백 부분의 레이어가 일부 사라지고 흑백 레이어 밑에 있는 원본의 사진 색상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인팅을 좀 더 정밀하게 적용하고 싶을 때에는 사진을 확대하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페인팅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마스크를 페인팅할 때 페인팅 브러쉬의 하드니스를 0%로 바꾸는 걸 추천하는데요. 100%로 페인팅을 하면 브러쉬의 경계가 너무 뚜렷해서 자연스러운 마스크 페인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0%로 마스크 페인팅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작업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블랙 마스크가 원치 않은 부분에 적용되었을 때는 다시 화이트 마스크를 적용해서 삭제된 레이어의 부분을 복원시키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 주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마스크 적용 시 반드시 마스크가 적용될 올바른 레이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잘못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스크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사진 원본에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사진 위쪽에 있는 블랙 앤 화이트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블랙 마스크를 적용하면 흑백이 사라지고 밑에 있는 원본의 색상이 나오는 반면 원본 밑에 위치한 마스크를 선택하고 페인팅 브러쉬로 마스크를 적용하면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피니티 포토 입문자들이 마스크 기능 사용 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마스크 적용 시 반드시 적절한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7번째 기능, 사진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중 하나인 선택 도구 사용하기입니다. 선택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왼쪽 툴바에서 셀렉션 브러쉬 툴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선택하고 싶은 물체, 사물 위로 브러쉬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부분이 선택됩니다. 혹시라도 선택이 너무 많이 되었을 때는 상단의 Subtract 버튼을 누르고 선택한 영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사진을 확대해 보면 선택된 영역의 선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줌 아웃해서 상단에 있는 Refine 버튼을 누르면 불규칙했던 선택 영역의 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팝업창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가지 Refine 옵션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옵션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에서 제대로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브러쉬로 살짝 터치해주면서 선택 영역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족하시면 어플라이 버튼을 눌려서 적용하시고요. 조금 더 선택 영역을 손보고 싶을 때에는 다시 브러쉬를 사용해서 작업을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만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적용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진에서 선택된 부분인 달에만 보정층을 적용하여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저스먼트 아이콘에 가서 Recolor Adjustment를 선택합니다. 그럼 달이 붉은색으로 변했죠? Recolor Adjustment 레이어가 선택된 부분에 달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 슬라이드 바에 있는 슈 섹션에서 슬라이드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달의 색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전 포인트에서 마스크에 대해 설명할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장점 중 하나가 마스크 기능이 보정층 내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점이라고 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스크가 Recolor Adjustment 레이어에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레이어 패널로 오셔서 Recolor Adjustment 레이어를 보시면 하얀 부분이 화이트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이고요. 검정 부분이 블랙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제가 선택한 달 부분이 화이트 마스크가 적용된 것이 보이죠? 나머지는 다 검정색이고요.
얼마 전에 배웠던 것처럼 화이트 마스크는 마스크가 씌워진 부분을 보여주는 마스크, 그리고 블랙 마스크는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마스크였죠. 그럼 색상을 바꾸고 팝업 창을 끄고 선택된 부분을 디셀렉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부분을 디셀렉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맥에서는 커맨드 D,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 점선들이 사라져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마스크가 여기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작업물을 좀 더 정밀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당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페인트 브러쉬 눌러주시고 위에 나타난 화이트, 블랙 마스크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이전 원본 사진 색상으로 돌리고 싶을 경우에는 블랙 마스크를 사용하여 페인트 브러쉬로 살짝 칠해주시면 돼요.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에 블랙 마스크가 적용되어서 붉은 부분이 다시 사라졌어요. 다시 컬러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화이트 마스크로 바꿔서 다시 브러쉬로 이렇게 쓱싹쓱싹 칠해주시면 다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8번째 기능입니다. 바로 배경 바꾸기입니다.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화면에 남겨둘 사물을 셀렉션, 바로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전처럼 다시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셀렉션한 부분을 다시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이전에 셀렉션을 선택했던 Recolor Adjustment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선택했던 셀렉션 부분이 다시 점선 부분이 나타나면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된 부분을 제외하고 뒷부분, 배경 화면을 날리기 위해서 다시 원본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그 밑에 마스크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블랙 마스크가 적용되어서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를 누려서 다시 디셀렉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배경화면으로 선택된 사물을 옮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 화면이 될 사진을 열겠습니다. 쇼트컷을 사용하여 커맨드 또는 컨트롤 O를 누르고 제가 사용하고 싶은 백그라운드, 배경 사진을 열어줍니다. 다시 선택된 사물이 적용된 레이어가 있는 탭으로 돌아와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커맨드 또는 컨트롤 C를 누려서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배경 화면이 될 사진으로 돌아와서 커맨드 또는 컨트롤 V를 해서 붙여주기를 합니다. 선택된 사진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서 달이 붉은색이 아니고 원본 컬러인 이유는 복사 시에 Recolor Adjustment 레이어를 포함시키지 않고 복사를 해서 원본 사진 레이어만을 붙여서입니다. 만약 Recolor Adjustment 레이어도 포함시켜서 복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여러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이 사진에서 저는 원본 색상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선택된 사물의 레이어 사이즈를 조절하고 위치를 이동할 것인데요. 사물 이동을 위해서는 Move 툴을 사용해야 되는데 툴바에서 화살표 아이콘인 Move 툴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쇼트컷 V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달이 움직이죠? 또한 레이어 경계에 나타난 점들을 누르고 달의 크기를 크고 작게도 바꿀 수 있어요. 사진에 문구를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툴바에서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화면에 원하는 크기의 텍스트를 드래그한 후 타이핑하면 됩니다. 타이핑을 다 하면 ESC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박스가 선택되는데요. 텍스트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글자 폰트를 바꾼다든지 또는 폰트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텍스트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Move 툴, 쇼트컷 B를 눌려서 텍스트 위치를 여기저기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예,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10번째, 작업물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작업하는 도중 중간에
작업물을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끝마치고 싶을 때에는 작업을 저장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Save As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저장된 작업물은 어피니티 포토 파일로 저장되어서 나중에 다시 편집할 수 있어요. 만약 작업물이 완성되어서 완성본을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Export 버튼을 눌러서 완성본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 종류로 작업물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히 출력할 수 있는 파일은 아마도 PNG 파일 아니면 JPEG 파일이 되겠네요. JPEG은 보통 작은 크기의 사진을 출력할 때 사용되고요. PNG 파일은 투명 배경 화면을 보존한 채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업한 작업물은 투명 배경 화면이 없으므로 저는 JPEG 파일로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하단에 이렇게 예상되는 파일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사진을 더 작은 사이즈로 출력하고 싶으시면 상단의 사이즈를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퀄리티를 약간 줄이셔도 돼요. 퀄리티를 아주 살짝만 줄여도 파일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어드는데요. 저는 파일 퀄리티를 100에서 95로 줄여볼게요.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것이 보이죠? 그럼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요. 파일 이름을 정하고 원하는 장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어피니티 입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를 모두 배워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관련 비디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모두들 해피 에디팅입니다. 바이!